안녕하세요. 인생코닝 박종경 배우사입니다. 네, 오늘은 자녀 결혼부용 지원을 위해서 빚을 지거나 이제 가난해지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부모 세대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해요. 우선 사례를 각색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씨는 50대 후반의 가장이에요. 이제 평생 열심히 일했고요. 평생 회사원으로 성실하게 일하면서 살았습니다. 자녀 2명을 모두 대학에 보냈고요. 이 과정에서 당연히 많은 돈을 지출을 했고, 또 자녀 2명에게 사교육을 시켜주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당연히 중고등학교 때 입시 준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큰 돈을 써가면서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을 했고요. 자녀 2명 모두 그래도 성과가 좋아서 서울 안에 있는 이제 4년제 대학에 진학을 했습니다. 자녀가 2명이다 보니까 대학에 들어간 이후에도 또 많은 지출을 해야 했어요. 이 A씨는 각종 학원 비용, 토익 준비 비용, 취업 준비 비용, 또 어학연수 이런 비용을 또 지출을 해야 됐던 상황도 있었고요. 단순히 대학 등록금뿐만 아니라 들어가는 돈이 굉장히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20대가 되어서도 자녀들은 많은 지원이 필요했다. 이 과정에서 또 대단한 거는 이 A씨는 이제 알뜰살뜰 돈을 모아서요. 서울에 집 한 채를 자가로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뭐 A씨뿐만 아니라 이제 A씨 아내 또한 이 집 말고는 남은 다른 자산이 많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현금 흐름이 충분치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곧 정년인 A씨가 걱정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녀들은 끊임없이 20대가 되어도 무언가 요구를 하는데 익숙해요. 간혹 다른 집에 비해서 지원을 받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부모의 지원에 대해서 그렇게 감사하지 않습니다. A씨는 자기 자신들이 키운 자녀이긴 하지만 가끔은 좀 너무 이기적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고요. 그나마 다행이었던 거는 자녀 모두 그 일을 하고 있다는 점이었고, 이게 집에서 요즘 놀고 있는 청년들도 많은데 그렇지는 않았다는 거고요. 일을 시작해서 현재는 용돈까지는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은 됐습니다. 이제 첫째는 아들이고 30대 초중반이고요. 둘째는 딸이고 30대 초반인데 어느 날 첫째 아들이 결혼할 사람이 있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결혼할 며느리를 데리고 왔는데 서울에서 적어도 전셋집에서는 시작을 하고 싶다고 말을 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습니다. 아들은 1억, 며느리는 한 5천만 원 정도를 모았다고 해요. 그래서 현금 흐름이 뚜렷하지 않은 A씨 입장에서는 최소 오피스텔이라든지 이런 것만이라도 전세로 살기 위해서는 최소 2억에서 3억 정도는 지원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고요. 그런 아들의 말에 A씨는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집 한 채를 서울에 보유하고 있는데요. 좋은 신축 아파트도 아니고 아주 좋은 지역은 아니다 보니까 고가의 아파트는 아니에요. 자식들을 뒷바라지 하면서도 그래도 악착같이 고생해서 모은 돈으로 장만한 소중한 집인데, 만약 A씨가 첫째 아들에게 2억에서 3억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서울집을 처분하고 경기도로 집을 옮기거나 아니면 기존의 집에 대출을 추가적으로 받아서 대출빚을 갚아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내는 이런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이 자신들의 생활이 불편하고 힘들어지더라도 이를 감수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A씨는 고민에 빠집니다. 자식들 눈치가 보이면서도 노후에 제대로 생활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드는 거예요. 이 돈을 해주지 않으면 자녀들이 혹시나 자신을 싫어하지 않을까, 이것 때문에 삐져서 만나고 싶지 않아 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고민하기도 하고요. 또 나이 들어서 부모를 무시하지 않을까도 염려가 됩니다. 물론 또 A씨는 이 돈을 해주게 되면은 자녀들의 시작도 편하고 또 향후의 자산 축적도 편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돈만 많다면 충분히 해주고 싶지만, 문제는 여러 가지 상황이 그걸 따라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잠깐 이제 언제까지 자녀를 위해서 거의 자신의 삶을 희생하고 지원을 해줘야 될까, 이런 생각이 잠깐 머리를 스쳐갑니다. 네, 오늘 사례는요, 상당수의 한국 부모님들이 접하고 있고 또 경험하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한국의 결혼 문화와 부모님의 노후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보통 지금 자녀분들이 결혼을 하는 부모님의 나이대가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 늦게 결혼하신 분들은 60대 중반 넘어서 이렇게 될 텐데, 한국의 경우에는 자녀가 결혼할 때 부모가 지원하여야 된다는 게 마치 일종의 문화랄까?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쪽은 아니지만. 그래서 자녀들도 결혼할 때 당연히 이런 지원을 기대하고 있는 경우도 많아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어떤 글이 있었냐면은 부모가 당연히 지원을 해줄 거라고 그냥 짐작하고 있었던 거죠. 짐작하고 있었는데 지원을 못 해준다고 하니까 이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담은 글도 게재가 됐었습니다. 현재 한국의 50에서 60대 부모님들의 경우에는요, 이 자신의 삶을 희생해서 자녀에게 지원을 해주는 거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당연히 여력만 된다면 지원을 많이 해주려고 하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20살까지는 미성년자여서 당연히 지원을 한다고는 하는데 그 이후에도 자녀들이 지원받는 걸 당연시 여기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원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 대접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또 부모님에게 함부로 대하는 자녀에게도 지원을 해주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충분한 부를 축적하신 부모의 경우에는 자녀에게 지원하는 게 전혀 문제될 게 없겠죠. 그렇지만 자녀에게 무시당하거나 자녀가 자신에 대해서 악감정을 가질까봐 지원을 해준다거나 이런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항상 고민에 빠지는 거죠. 당연히 큰 문제는 내 노후는 어떻게 할 것이냐. 왜냐하면 자녀들이 부모에게 노후 대비를 해주거나 지원을 해줄 거라는 걸 요즘에 기대하는 부모님들은 많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집을 지원해주거나 결혼 비용을 지원해줬을 때 자신의 경제적인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항상 고민점인데요. 각색한 사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최근에는 결혼을 할 때요, 자녀들이 스스로 모은 돈보다는 부모님이 지원하는 돈에 더 의존하거나 기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만약에 아들이 결혼을 하는데 집을 파는 노인의 삶이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 일단은 한국의 현실을 좀 말을 해보면 한국의 부모님들은 열심히 일해서 자녀 뒷바라지를 했고요. 그 다음에 금융자산이 많지 않고 부동산 한 채에 자신의 자산이 거의 집중되어 있는 경우가 많죠. 거의 부동산 몰빵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수준인데 한 채로 노후 대비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걸 팔아서 옮기거나 비용을 마련하거나 또는 이제 영목이지통을 통해서 돈을 지급받아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에게 지급하는 이제 결혼지원금은 큰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이마저도 부동산 자산이 있으신 분들을 기준으로 하는 거고 훨씬 더 높은 비율의 경우에는 자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가도 없고 금융자산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이제 결혼 비용으로 자녀에게 지원을 하게 되면은 자신의 생활이 굉장히 궁핍해지는, 이런 가난해지는 상황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아까 사례에서도 제가 각색해서 녹였지만 부모님 중에서도 자녀에게 계속해서 애정을 가지고 무조건적으로 자녀에게 희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부모님들이 꽤 많습니다. 자신의 노후를 희생해서라도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한국은 왜 성인이 되어서도 부모님의 지원을 받는 게 당연해진 것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인으로서 자립심을 키우는 교육을 한국에서는 거의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20대가 되어도 부모가 자녀들 뒷바라지하고 지원받는 게 당연한 사회 분위기가 형성된 거는 거의 교육의 문제고, 경제교육이 상당히 부족했던 부분이 크다고 생각을 해요. 어린 시절부터 자신이 자산을 축적하고 근검절약에 대한 마인드를 갖추고 또 일에 대한 마인드, 그러니까 내가 자립하고 생활하기 위해서는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마인드도 모두 약해지고 희미해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모습으로 계속해서 커온 20대, 30대의 경우에는 부모님의 지원을 받는 것도 당연해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그렇게 키운 거죠, 사실. 거기다가 젊은 세대에서는 부모님의 지원을 당연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오히려 부모님을 원망하거나 이것 때문에 결혼을 포기하는 상황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 시작 시점의 눈높이가 너무 높은 거죠. 성인이 되어서도 자립하는 게 당연하지 않은 나라, 지원받는 게 당연한 나라가 되어간다는 느낌이 많이 드는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릴 때가 많아요, 부모님들에게. 돈 없으면 나중에 더 무시를 당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물론 결혼 비용 지원을 해주어서 무시를 안 당할 수도 있지만 사실 나중에 들고 있는 돈이 전혀 없으면 더 무시를 당할 수도 있고, 자신의 몸이 아팠을 때의 요양병원 비용이라던가 이런 걸 생각하면은 결혼 비용 지원으로 너무 많이 썼다가는 오히려 나중에 부모님에 대해서 부양을 하거나 이렇지 않은 자식들도 많기 때문에 고민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고, 이게 성인 자녀에게 지원하는 거는 부모님 세대에서도 중단을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봐요. 아까 교육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한국의 부모님들은 항상 이런 마인드를 많이 가지셨었어요. 우리 애가 고생하지 않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우리 애가 편하게 하고 싶은 걸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원하는 건 다 해주려고 노력하겠다. 이런 마인드로 뭔가를 해주셔 왔던 분들이 많아요. 저는 어린 시절부터 자녀들이 감정을 절제하거나 특히 욕구를 절제하고 그리고 고통이나 고생을 어느 정도는 당연하게 여기는 게 필요하고 그렇게 가르쳐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립이 아닌 의존을 하는 성인 자녀로 만들고 싶은 게 아니라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해요. 어린 시절부터 계속 충분하게 다 해주겠다. 편하게 다 해주겠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교육을 했던 부분이 결국에는 결혼 생활을 시작함에 있어서 처음부터 기준치가 높아진 이유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인간은 어느 정도는 결핍을 느끼고 또 이거를 이제 참아내고 이겨낼 줄 알아야지 이걸 통해서 성장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결혼 생활도 그래서 처음부터 편하게 시작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부족하고 결핍된 상황에서 시작하는 걸 당연시 여기도록 교육을 해야 되고, 저는 사실 이걸 더 좋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렇게 시작을 해서 점점 더 나은 생활을 경험하게 되면은 행복감이 높아진다라는 걸 저 경험상으로 굉장히 체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혼 생활을 시작을 할 때 조금은 어렵게 시작을 해도 이게 또 나중에 돼서는 더 좋은 경험이 되고 또 행복도에도 높은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